완벽한 줄 알았던 인생이 단 2분 만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공한 커리어와 남부러울 것 없는 일상을 누리던 한 여자가 단 한 번의 오만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앉게 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마시 웨스턴의 사례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를 우습게 여겼던 한 사람의 자만이 어떻게 가장 처절한 파멸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과연 그녀가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자신의 집과 돈,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꿈이라도 꿨을까요? 콜롬비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낸 6주간의 짜릿한 휴가. 마시 웨스턴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며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턱은 한껏 치켜 올려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남편 릭 웨스턴 몰래 트레이 마샬 박사와 나눴던 그 은밀하고 뜨거웠던 밤들에 대해 그녀는 단 한 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죠. 마시는 스스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성공한 여성이라 생각했고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릭은 그저 따분하고 유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트레이와의 만남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욕망을 깨워주었고 그 스릴 넘치는 분류는 마시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여행 도중 릭에게서 걸려온 분노 섞인 전화가 잠시 그 환상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릭의 고함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단호했지만 마시는 오히려 그런 릭의 모습에서 예상치 못한 기계를 발견했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트레이의 매력은 시들해졌습니다. 마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음을 눈치챈 트레이는 본색을 드러냈고 그녀를 통제하려 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관계는 순식간에 굴욕으로 변해버렸지만 마시는 자존심 때문에 후회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트레이가 그녀를 피하려고 좌석까지 바꿨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동료 페니가 불륜 사실이 들통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시는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릭은 너무 나약해서 나를 떠날 용기조차 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릭이 집에서 상처받은 채로 하지만 여전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주도권을 잡을 생각뿐이었죠. 마시는 곧장 화려한 엠베서더 호텔로 향했습니다. 릭이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 기대하며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릭이 아니라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빈 로비였습니다. 잠시 불안감이 스쳤지만 마시는 이를 애써 무시하며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내민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무심한 말에 마시는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카드까지 모두 차례대로 거절당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며 마시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습니다. 릭의 번호가 해지된 것입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마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과도 설명도 없이 두툼한 마닐라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릭 웨스턴 씨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시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일까요? 아니면 릭의 처절한 고백일까요? 그 안에는 타이핑된 긴 편지 한 통과 작고 밀봉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시가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편지 속의 릭은 그녀가 알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치밀한 복수기로 변해 있었고 마시가 지난 세월 동안 그를 속여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이미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릭이 준비한 진정한 선물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 봉투 안에 담긴 내용물은 마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릭이 그녀의 커리어와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존심을 어떻게 하나하나 무너뜨렸을지 그 소름 끼치는 계획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시 웨스턴은 손에 든 마닐라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호텔 로비 한 구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릭이 보낸 그 차가운 종이 뭉치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공성태와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날카롭고 절제된 릭의 필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주간의 화려한 불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간 나를 기다리는 게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판결문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마시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릭은 서두부터 마시가 품고 있던 완벽한 범죄라는 환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머물던 시절 레드루프, 인렛루프 인에서의 그 기괴한 주차 습관을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나? 마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레드루프인, 그것은 수년 전 그녀가 마취과 의사와 미래를 즐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습니다. 호텔 정문이 아닌 뒷골목,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고 번호판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니까요. 릭이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 그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기에 그것은 영원히 묻힐 과거의 한 조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쓰라린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마시가 자신을 얼마나 더 기만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마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릭을 나약한 존재라고 무시하며 불륜을 정당화했던 핵심 근거는 바로 릭의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늘 릭이 이라크 근무 시절 디드라 네드라라는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비겁한 자기 합리화는 마시의 양심을 가리는 방패였습니다. 죄책감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녀는 릭과 디드라의 이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릭은 편지에서 그 방패마저 박살냈습니다. 릭은 디드라와의 관계가 결코 육체적 선을 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폭격으로 동료를 잃고 울고 있었고 나는 단지 인간적인 위로를 건넸을 뿐이야. 당신처럼 몇 달 전부터 호텔을 예약하고 알리바이를 짜는 추악한 짓은 하지 않았어. 트라우마를 겪는 동료를 위로하던 짧은 순간이었을 뿐. 마시처럼 치밀하게 계획되고 지속된 배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나의 큰 죄를 덮는 도구로 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 그 가식의 히포크리시는 끝이야. 릭의 문장은 차가운 판결문 보일딕처럼 마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명 공정한 게임의 법칙. 당신이 그랬지. 배우자의 허락 따위 필요 없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열린 관계가 좋다고. 좋아. 이제 내가 그 규칙을 적용해 줄게. 하지만 내 방식은 좀 더 스케일이 클 거야. 릭이 설정한 게임의 판은 마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릭은 그녀가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관계를 규정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집을 팔아치웠고 공동 예금을 인출했으며 그녀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번호까지 말소시켰습니다. 사실상 그녀의 사회적 존재를 삭제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마시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릭이 언급한 비밀 물증이었습니다. 릭은 편지에서 아이들에게 마시와 트레이 마샬이 함께 있는 적나라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이 트레이와 콜롬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했지. 큰아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구역질을 하더군. 작은 딸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어. 마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공한 엄마, 존경받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요? 닉은 단순히 그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진짜 대가입니다. 마시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닉이 보낸 이 과거로부터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영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가족과 명예까지 깡그리 앗아갔습니다. 닉은 더 이상 그녀가 조롱하던 그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는 가장 치밀한 복수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의 바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마시는 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릭의 편지는 그녀가 쌓아온 모든 거짓을 소각시키는 불꽃이었고 그 재 속에서 마시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립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릭의 복수가 병원의 차가운 복도와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간호관리자로서의 지위까지 이미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아주 기대될 거야.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트레이 박사가 병원 윤리 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 사회의 모든 자료를 넘겼거든. 마시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500짜리 비자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플라스틱이야. 당신이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즐겨봐. 릭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집도, 차도, 직장도, 아이들의 존경도 모두 사라진 마시에게 남은 건 오직 이 $500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릭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왕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500짜리 기프트 카드로는 절대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배신이라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시가 병원에서 마주하게 될 더 끔찍한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반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해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역대급 복수극의 결말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로비의 차가운 정적은 마시 웨스턴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명성이었습니다. 마시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닉이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내 실력과 지위까지 건드릴 수는 없을 거야. 병원은 나 같은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녀는 택시 안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마시가 겪게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따뜻한 인사가 아닌 차가운 멸시와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부하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굴었던 탓일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조소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시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억누르며 인사과로 직행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저 여자 아냐 하는 속삭임은 그녀의 고막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인사과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공과 사가 분명하기로 소문난 워싱턴 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워싱턴 부장은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마시 웨스턴 씨, 당신의 남편인 릭 웨스턴 씨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메일을 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병원의 모든 이사진, 주요 기부자들, 그리고 협력 파트너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수신 리스트였죠. 마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류 뭉치 위에는 그녀가 콜롬비아에서 트레이 마샬 박사와 나눴던 노골적인 사진들과 사설 탐정의 치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병원의 이름을 걸고 간호관리자로서 윤리 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메일은 이미 병원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기부자 중 한 명은 당장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계약 위반입니다. 마시는 변명하려 했지만 워싱턴 부장은 말을 가로챘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우리가 당신이나 트레이 박사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병원의 도덕성 결여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준비해 보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건네진 것은 정직이 아닌 즉각적인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마시의 앞을 거대한 체구의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웨스턴 씨, 소지품을 챙겨서 즉시 건물을 나가주셔야 합니다. 보안 규정상 에스코트해 드립니다. 수많은 동료와 부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마치 범죄자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청춘을 바쳐 일궈온 직장이 한순간에 그녀를 배설물 취급하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간호관리자라는 타이틀은 이제 주홍 글씨가 되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욕의 끝에서 그녀는 또 다른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레이 마샬 박사였습니다. 평소에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으로 인사과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커리어가 어떻게 쌓아온 건데 그 미친 남편이 보낸 쓰레기 같은 사진들 때문에 나를 자르겠다고. 트레이는 마시를 발견하자마자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남편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당신이 릭을 나약한 바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는 괴물이야. 그는 내 아내에게도 이 사진들을 보냈어.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에서는 이제 저주와 비난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륜의 짜릿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추악한 이기심만이 남았습니다. 마시는 차가운 눈으로 트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릭을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지? 당신도 결국 릭이 말한 대로 비겁하게 떨고 있잖아. 그녀의 냉소에 트레이는 할 말을 잃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릭의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한편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시의 이웃이자 평소 개방적인 삶을 지향한다며 그녀를 유혹했던 레슬리였습니다. 레슬리는 팔짱을 낀 채 이 난장판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시가 도움을 요청하듯 그녀를 쳐다보자 레슬리는 한 걸음 다가와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마시, 착각하지 마. 나랑 내 남편은 서로 모든 걸 공유해. 우리는 투명하지만 넌 비겁하게 숨어서 릭을 기만했지. 릭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를 괴물로 만든 건 바로 너야. 너의 그 역겨운 오만한 말이야. 레슬리의 말은 릭의 편지보다 더 아프게 마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릭은 우리 부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제안한 스윙에 대해 듣고 정말 구역질 난다고 했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키고 싶어 했지. 하지만 당신은 그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였어. 마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보적이라고 믿었던 행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칼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려 병원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마시의 머리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유일한 도피처였던 내연남까지 모든 비밀과 표상들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릭의 복수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그물을 끊어버리는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비에 젖기 시작한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선 마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릭의 인내가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가장 견고한 감옥의 벽을 쌓는 시간이었음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시의 몰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녀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개인의 부도덕함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지금 여러분의 전문성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명성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천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윤리적 기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째,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폭탄이 되어 터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릭의 복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시가 자초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키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실화 스토리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마시의 처절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에서 마주하게 될 더 잔인한 반전은 무엇일까요? 과연 릭은 그녀에게 단 한 줌의 잡이라도 남겨두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하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이 거대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배신의 끝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운지 그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병원 문 밖으로 쫓겨난 마시 웨스턴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었던 여자가 단 몇 시간 만에 범죄자처럼 쫓겨나는 이 장면, 믿어지시나요? 모든 사회적 상징이 무너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에 쥔 낡은 가방 하나와 릭이 던져준 $500짜리 기프트 카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배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나의 편들입니다. 마시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얘들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릭이 보낸 그 적나라한 증거물들을 본 후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구역질 나요. 우리가 알던 엄마는 죽었어요.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마시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딸 역시 릭의 편에 서서 침묵으로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아이들에게 주입했던 도덕적 우월감과 완벽한 가정의 가르침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는 기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마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길거리에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릭이 뿌려놓은 불륜의 낙인이 온 도시에 퍼졌기 때문이죠. 갈 곳 없는 마시는 결국 도시 외곽의 한 저렴한 숙박업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일어났고 방 안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엠베서더 호텔의 화려한 스위트룸을 꿈꿨던 그녀에게 이 싸구려 여관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습니다. 침대는 삐걱거렸고 얇은 벽 너머로는 낯선 이들의 거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시는 침대에 주저앉아 릭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릭, 제발 대화 좀 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빌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릭의 번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삶에서 그녀를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때 마시의 이메일함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릭이었습니다. 마시, 이게 내 마지막 친절이야. 창고 주소를 보낸다. 내 물건들을 거기 뒀으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 사이에 찾아가도록 해. 그 시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될 거야. 참고로 난 이미 수천 마일 밖에 있어. 날 찾을 생각은 마. 마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분명 거기에 비상금이나 팔 수 있는 귀중품을 숨겨뒀을 거야. 릭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몰라. 토요일 아침 그녀는 헐레벌떡 지정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회색빛 금속 셔터가 올라가고 마시가 마주한 것은 금괴도 현금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먼지 쌓인 몇 개의 판지 상자뿐이었습니다. 상자에는 릭의 정갈한 글씨로 쓰레기, 기념품,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시는 미친 듯이 상자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가 수십 년 전 릭에게 썼던 빛바랜 연애 편지들, 아이들이 처음 신었던 신발, 베네쩌고리, 그리고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릭이 선사한 심리적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그 순수했던 시간들을 다시 꺼내 보여주며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한 복수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 행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시의 눈길을 끈 것은 수년 전 릭과 심하게 다툰 후 그녀가 쓰다만 편지 초안이었습니다. 릭, 당신이 내 신뢰를 저버린다면 난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난 베풀 줄 아는 여자지만 배신은 용납 못해. 그 오만한 문구는 이제 독이 든 화살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저지른 것은 그녀였고 파멸당한 것 역시 그녀였습니다. 릭은 이 상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버린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역사다. 마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연애 편지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차가웠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나오던 마시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에밀리 웰먼, 바로 릭의 집을 빛의 속도로 팔아치운 새 주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시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릭 씨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집은 정말 예쁘게 쓰셨더라고요. 특히 당신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그 뒷마당 데크에서 어제 남편이랑 차를 마셨는데 참 좋았어요. 마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골랐던 타일, 남편과 함께 의논했던 정원의 나무들, 그 모든 추억의 공간에 이제 다른 여자가 살며 자신의 흔적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삭제 일리스트 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아주 깔끔하게 대체 리플레이스 되었습니다. 릭은 그녀의 존재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릭은 단순히 마시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그 집의 주인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에밀리라는 새로운 존재를 심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삭제입니다. 에밀리가 건네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시에게는 염산을 끼얹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릭 씨가 가구들도 거의 다 넘겨주셨어요. 마시 씨가 좋아하던 그 앤티크 식탁도요. 잘 쓸게요. 이 한마디의 마시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물질적 상징들이 이제는 배신의 대가로 타인의 행복을 빛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쌓아온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나의 이름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마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릭이 남긴 $500짜리 카드는 그를 증오하며 비참하게 연명하라는 저주의 연료였음을요. 릭은 그녀가 평생 고통 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동시에 자책하며 말라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릭이라면 이런 방식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마시처럼 소중한 가치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스릴만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도 되찾을 수 없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시의 처절한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반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추억마저 타인에게 넘겨준 그녀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릭이 남긴 그 $500 카드가 다 떨어졌을 때 그녀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소름 돋는 복수극의 최종 결말을 확인하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인생의 지혜를 담은 이 장엄한 이야기의 피날레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릭의 마지막 한 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말을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을 준비를 하세요. 지금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에밀리 웰먼의 차가운 위로와 함께 마시의 과거가 타인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오물처럼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모든 추억이 독이 되어 돌아온 창고를 뒤로 한 채 마시는 릭이 남긴 낡은 중고차에 몸을 싣고 다시 그 냄새나는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네온 사이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중 어디에도 마시가 몸을 뉘을 안식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여관방의 깨진 거울 앞에 선 마시는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콜롬비아의 고급 리조트 거울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던 그 매혹적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하고 눈가가 짓무른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겼어.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마시는 릭을 나약하고 무색무취한 인간이라고 경멸해왔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치밀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마시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수년 동안 숨을 죽이며 기다렸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갤러리에는 트레이 마샬과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승리자의 전리품처럼 여겨졌던 그 사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지운다고 해서 릭이 이미 세상에 뿌려놓은 그녀의 추악한 평판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명예와 삶은 릭에 의해 영구적으로 냉동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릭이 이혼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릭은 마시를 배신자라는 이름표를 단 채 영원히 자신의 아내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마시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거나 재산을 분할받을 기회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기혼자도 아니고 미혼자도 아닌 그저 버려진 아내라는 기괴한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본인만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은 릭이 내린 무기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려 해도 혹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릭이 쳐놓은 촘촘한 법적 그물이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마시는 릭이 남긴 $500짜리 기프트 카드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돈이 바닥나면 그녀는 정말로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일상, 아이들의 웃음소리, 깨끗한 침대, 시트의 감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타인의 손에 넘어갔거나 그녀의 손을 떠나 증발해 버린 뒤였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너무나 늦게 찾아왔고 그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관방의 천장에서는 낡은 수도꼭지가 규칙적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시의 남은 인생이 한 방울씩 소멸해가는 초읽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릭이 편지 마지막에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자유로운 열린 관계, 이제 마음껏 즐겨봐.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고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형의 죄수가 되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유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시는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릭의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매장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마시의 입술 사이로 자주 섞인 비명 같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릭, 정말 완벽해. 당신이 맞았어. 비참함이 극에 달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시 웨스턴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복수는 차갑게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릭은 가장 차갑고도 정교한 요리로 마시의 인생을 난도질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던 오만함이 불러온 폭풍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행복과 신뢰는 안전합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인내를 약함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시의 몰락과릭의 치밀한 복수극이 여러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 채널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 더욱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픽션보다 더 잔인하고 강력하니까요. 오늘의 결말에 대해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배신의 끝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